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의 정치체제 김정일의 주도체계를 발표할 사회복지학과 홍성기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사진 등장인물들 다 누군지 아시죠? 질문한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사진인데요. 네, 먼저 목차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김정일이 누구인가, 그리고 김정일 체제의 외교와 김정일 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일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일의 사실에 대한 동영상과 김정일의 말기와 또 김정일의 급한 후계자 선정, 느낀 점, 참고 문헌 및 출처, 마지막은 질문과 느낀 점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일이 누구냐면요. 1941년 2월부터 2011년까지 이제 북한을 통치한 북한은 또 다른 말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좀 언행 불일치 같아요. 뭔가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좀 의아해했던 적도 있어요. 또한 김정일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아버지 김일성과 어머니 김정숙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인데요. 북한의 2대 최고 지도자이자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은 세습자였는데요. 72년에 김일성에 의해 후계자로 낙점되면서 정치 일선에 등장하고 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2대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 북한을 통치했습니다. 생전에 조선노동당 총비서,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등의 직책을 역임했고 2011년에 사망하면서 삼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승계하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집권기간 굉장히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통치를 했어서 냉전 이후에 세계 최악의 독재자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김정일이 집권한 1990년대 소련 붕괴의 영향으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는데 김정일은 성군 전체를 통한 내부 단속에만 공들여서 최소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들을 아사하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은 온갖 사내진미와 취미생활을 향유했고 기쁜조라는 전용 성류의 집단까지 만들 정도로 여색을 밝혔던 그야말로 폭군의 전형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은 매우 심약하고 의심이 많은 편이라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잦은 숙청을 벌이고 암살에 대한 공포와 고소공포증 때문에 항공기 탑승을 꺼려했어요. 그래서 열차 태양호만 의지해서 외교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김정일이 북한 정상으로서 직접 방문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으면서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2번 가졌고 은둔의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대남 도발과 민간인 납치, 특히 핵무기 개발로 전세계 악명을 떨쳤습니다. 네, 김정일 체제 외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6월 13일과 1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헌정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방북하여 김정일과 회담하였습니다. 6월 15일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이 서울에서 이루어졌고 대북사업 자체는 원활하게 추진되어 갔습니다. 다만 회담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김정일의 답방은 끝내 김정일이 사망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은 2007년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은 육로로 평양까지 이동해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 내용을 확정시켜서 직접적인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 정상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천명까지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금강산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사업의 주요 상품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이 폐지되며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가 되었으며 남북 정상회담은 이후 10년간 열리지 못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의 사진인데요. 되게 좀 어색하고 어려운 관계지만 대화를 통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꿈과 그러한 실현의 의지들을 엿볼 수 있었어요. 2000년과 2007년의 남북 정상회담 사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일의 일본 외교예요. 일본과도 외교를 했는데요. 일본과 북한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 북일 정상회담입니다.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고이즈미 주니치로 수상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9월과 2004년 5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는 한 2번 정도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었죠. 그런데 조천년에 존재한 7, 80년대 사이 벌어진 일본인 납북 사건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악화가 되어 있던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02년 치러진 1차 회담에서 김정일은 일본인 납북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했고 이와 동시에 납북자 가족 5명을 일본으로 송환시켜 주셨습니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두 국가의 동식 수교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후 북한의 핵실험으로 양국 사이가 악화되며 2023년 현재까지도 북한과 일본은 공식 국교를 맺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북일 정상회담의 사진이에요. 네, 김정일에 대한 사실을 소개한 그 설명한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김일성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세습 권력자로 북한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며 치켜 세우고 있지만 그저 악명 높은 독재자일 뿐 이런 건 알 필요 없다. 참고로 그는 2011년 지옥으로 떨어졌으며 그의 자리는 돼지가 차지했다. 돌로 튀어나온 배 때문인지 김정일은 울챙이 배택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북한의 학생들은 교실에 걸려있는 초상화 앞에서 장난치다가도 야 울챙이 내려본다 그만하자 라고 말한다고 한다. 어린 시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정일은 초중고 시절부터 학업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고 거의 매일같이 수업을 빼먹으며 영화에 빠져 지냈을 정도로 영화광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각종 보고서와 탈북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제작된 안기부 문건에 의하면 김정일은 어린 시절부터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한 번도 경호를 써본 적이 없고 주위의 여학생 중 마음에 드는 여자는 경호원을 시켜 닥치는 대로 납치하고 농락했을 정도로 망난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여자를 무척이나 좋아하던 김정일은 사생활 역시 몰라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예시만 봐도 그냥 인간 말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한 예시로 자신과 정을 통한 20대 간호원이 자신의 부모에게 나는 김정일을 모시고 있다 라는 편지를 보낸 게 알려지자 임신 중임에도 처형. 1982년 남으로 탈북한 초조파 이한영이 방송에서 사치스러운 사생활을 폭로하자 공작원을 보내 암살. 이 밖에도 그의 박살난 인성은 전 병호원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자신이 쓰는 엘리베이터나 제터리를 썼다는 이유로 노동수용소로 보내버리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 이유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탓에 간부들 역시 그를 두려워했다고 하며 심화조를 통해 이루어진 약 2만 5천 명의 대규모 숙청 사건은 이미 유명하다. 자신의 아들인 돼지가 호화스러운 사치생활에 빠진 것처럼 김정일 역시 사치생활을 즐겼다고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술은 한 병에 560만원 정도 하는 프랑스산 와인이며 측근들을 모아놓고 연애를 즐기면 아주 개차반이 될 때까지 마셨다고 하는데 길게는 4일 이상 연애가 지속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초보와 별장과 고급 외제차, 사자마자 이탈리아 경찰에게 압수당한 240억 원가량의 호화유도 투척, 전시에 대비하여 서방은행에 숨겨둔 등계 7톤 및 거액의 외화 등이 있었다고. 참고로 김정일이 집권한 시기에 북한은 대기근으로 약 30에서 40만 명가량이 야사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연히 김정일은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 죽던 말던 상상도 못할 산해진미를 즐겼다고 한다.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것만 처먹어서 그런지 대단한 미식가였다고 하는데 초밥을 매우 즐겨서 뇌졸중으로 알아누웠을 때조차 초밥을 못 먹는다면서 불안해했다고 한다. 다음은 김정일의 요리사였던 후지모토 겐지가 밝힌 김정일이 즐기는 요리라고 한다. 상어나이탕, 삼다랑어 뱃살 초밥, 냉장어 캐비어 등 한눈에 봐도 화려한 식단이었는데 비둘기는 자신의 카리스마를 대중 앞에 드러내기를 즐긴 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은 외부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싫어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을 갖고 있어서 노출을 꺼린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며 암살에 대한 공포와 고소공포증 때문에 항공기 탑승을 꺼리며 오로지 전륜열차인 태양호를 이용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정일은 집권 기간 동안 은군의 지도자로 유명했으며 재임 중 방문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남북 정상회담도 평양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렇게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살던 김정일은 천벌을 받은 건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6개월 사이에 넘쳐 흐르던 울챙이 뱃살마저 사라지고 거의 해골처럼 살이 빠진 모습에 사망으로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 훗날 밝혀지기로는 2008년에 이미 심각한 뇌졸중을 겪고 3달 동안 거의 누워있던 상태였다고 하는데 김정일이 쓰러진 상태에서 장성택은 해외 의료진을 초빙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치료했다고 한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공식 석상에 나서긴 했지만 상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이미 고인이 된 김일성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멈칫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급히 후계자 선정에 들어간 김정일은 최측근을 모아 후계자 선정을 위해 대화를 나누었는데 평소 김정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장성택이 훗날 자신을 기관총으로 수청해버린 김정은을 추천. 그 후 김정일은 주요 행사에 김정은을 동반해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북한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2011년 12월 17일 사망. 원인으로는 인민들을 위해 불철주의 업무를 하다가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라고 밝혔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김정일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정권의 비상경비태세 도입부터 시작해 경찰의 가포비상 관련 및 공무원 비상경고체 4호 관련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정일이 공식 집권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를 균형에 일으킨 각종 도발국 교정만 해도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대충 살펴봐도 강릉 무장공비 사건,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피격전 등 크고 작은 비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진정한 악에 대한 걸망은 그의 횡포 때문인지 사망 이후 인터넷에서는 천벌받았다, 잘 죽었다, 삼가 고인 및 이후에 명복을 빕니다, 쌈과 고기를 명이나물에 비빕니다 등의 여론이 다수였다. 아, 나도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이상이다. 네, 잘 보셨죠? 이 영상에서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긴 했는데 이제 김정일의 말기 사진이에요. 이렇게 좀 뇌졸중 투병으로 인해서 또 수척해지고 또 장기가 모두 안 좋아서 식후에도 5종류의 약을 먹었다고 해요. 김정일은 약을 먹으면서 아 나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 거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70세로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웃긴 것은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만수무강 연구소를 건립하고 이에 많은 돈을 들이고 아무리 의사가 노력해도 본인이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한다며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리가 없죠. 아버지 김일성은 그래도 아들 김정일만큼 문란하지 않았고 말년기에 뒤늦게나마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오침에 드는 등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서 80이 넘을 때까지 나름 건강하게 살다 갔지만 김정일은 더욱 실패한 것입니다. 네, 김정일의 급한 후계자 선정이에요. 지금도 북한은 이제 3대 김씨 가문이 이제 가고 있죠. 김정일이 뇌졸중으로부터 의식을 회복한 후에 처음 당면한 문제가 후계자 문제였어요. 그래서 김정일은 그 여러 가족들 중에서도 혁명의 후계자를 바로 김정은을 선택했습니다. 막내 아드님 김정은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비밀로 했어요. 공개하라고 할 때까지 이걸 비밀로 하라 그래서 이제 김정일은 군부대나 당 중앙위원회 행사들의 김정은을 동반해 다니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에 2011년 12월 17일 8시 30분에 김정일은 심근경색 및 심장성 쇼크 합격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느낀 점입니다. 네, 고 김정일도 같은 사람인데 너무 독재자의 행패를 좀 많이 부렸고 김정일 우상화 작업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옳지 않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에 물든 깡패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쌀과 돈을 주지 않으면 땡깡을 피우는 나라고 햇볕 정책도 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통일에 대해 항상 마음을 품고 생각을 하는데 동독과 서독의 통일 원리를 우리도 본을 받았으면 좋겠고 남한 중심의 한반도 평화 통일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원리와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곤란합니다. 애꿎은 청년들이 다시 군대로 끌려가서 전쟁을 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김정일은 우리나라와 대화하려는 의지가 그래도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진짜 통일이 가까워지고 다가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그 도발과 위협으로 은혜를 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참아주고 이해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정말 행복한 고민들의 연속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진로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기차를 타고 중국과 러시아, 유럽까지 여행할 수 있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손꼽아서 기다립니다. 남북한의 현재 분단의 고통도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북한의 악한 정권이 먼저 붕괴되어서 스스로 자주 통일을 이루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 문헌과 출처입니다. 나무위키랑 대한민국 정부 통일부 유튜브 조선일보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전체적으로 받도록 하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음 발표죠.
질문해 주세요. 북한의 정치와 주체 사상, 북한의 역사죠. 북한이 지금까지 어떻게 김일성 사상으로 이렇게 유일 독재 체제가 되었는지 역사를 보았어요.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어요? 시간 많이 돼서 끝내죠. 저기 40분인데 50분에 시작합니다. 50분에 와서 출석 체킹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질문 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10분 먼저 쉬고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10분 일찍. 질문해 주세요. 북한의 정치와 주체 사상, 북한의 역사죠. 북한이 지금까지